김재열입니다. 잘 쉬셨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제일 처음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났겠죠. 결정이 났어요. 결정고시가 나고 나면 단계별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단계별 계획. 단계별 계획은 뭐냐면,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가 있고요,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3년 이내, 곧 하겠죠. 3년 이내에 할 사업이고요. 2단계는 3년 후에나 할 사업인 거죠. 주로 이 단계별 계획의 내용은 재정에 대한 얘기예요. 이 시설 사업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한 번에 다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 재정에 대한 계획이에요. 자, 이 계획은 이반권자가 짭니다. 특광, 특특, 시군이죠. 특광, 특특, 시군이 수립을 해요. 그러면 이거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죠. 기반시설은 세금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 예산안을 이제 승인해 줄 사람이 누구죠?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얘기를 들어요.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공고를 하겠죠. 어떻게 할 건지 공고를 할 겁니다. 자, 이거는 2개월 이내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2개월 이내. 그런데 도시개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도시개발 그 구역 안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포함된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3개월이고요. 2년 이내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줬어요. 자, 그러고 나면 시행자를 정합니다.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죠. 시행자. 시행자 원칙은 이반권자예요. 특광, 특특, 시군이 사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국가계획하면 뿅 하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무조건 나오죠. 국장이 하고요. 광역시설이에요. 시군에 있는 광역시설. 이때는 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얘네들은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근데 비행정청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비행정청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농어촌 공사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거를 시설을 설치를 해서 기부를 하는 경우, 또 시설을 설치해서 자기가 이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관리청에 귀속되는 거. 관리청 귀속. 그 다음 타법에서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을 하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경우에 시행자. 타법 시행자.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아요. 주민 동의를 안 받습니다. 그 외 민간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이 동의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다 쓸게요. 동의 요건. 자, 면적의 3분의 2. 그 다음 총수. 그 안에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인가를 이제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짜겠죠.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실시 계획이에요. 실시 계획은 이 사업을 분할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지가 너무 커요. 도로 같은 게 그렇겠죠. 선형으로 길게 그러니까 쪼개서 사업구역을 달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분할을 하면 실시 계획과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면 뭐하죠? 준공검사하죠. 준공검사를 별도로 구역별로 따로 할 수 있어요. 구역별로 별도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인가 신청을 합니다. 인가 신청을 하면 외부에 공람을 하죠. 자, 공람 예외사항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에요. 또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행지 변경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건 아니죠. 착수, 그리고 준공검사 이런 거 일정 변경되는 거, 이런 건 사소한 거죠. 그 다음 시행자 주소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거. 이게 만약에 지문으로 나오면 사소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착수와 준공 같은 경우 주의하실 게 사업 일정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 기간이 단순히 착수, 공사를 언제 진행할 건지, 언제 준공검사를 갈 건지 이런 것 좀 일정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 일정이 아예 연장되어요. 길어지는 거.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공람을 했어요. 그러면 자, 공람에서 제가 혹시 빼먹은 게 있나? 여러분께 지금 빼먹은 건 없네요. 자, 그리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인가를 하겠죠. 그리고 고시를 합니다. 자, 인가를 할 때는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서 뭐가 있었죠? 조건부 허가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조건부 인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아까 전에 시행자가 민간이 지정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쵸? 이 민간이면 믿을 수가 없죠. 사업 제대로 해서 경관도 잘 만들어 놓고 하기로 했는데 이 파산 나거나 도망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보증금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이행보증금, 민간에 대해서만. 자, 그 다음에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됐어요. 자, 이게 고시가 되면은 뭐가 의제된다 그랬었죠? 공치법에 의한 그 사업 인정고시, 사업 인정고시가 된다 그랬죠? 사업 인정고시가 됨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비로소 수용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 국공유지다. 만약에 그 토지가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곳에 양도할 수 없게끔 했어요. 만약에 양도했다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무료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이런 거 무료로 해준다는 건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큰 대지면은 이 열람 비용도 꽤나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공시송달. 자, 그 사업지에 소유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주소지는 거기인데 사람이 살지 않거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를 대신해서 전달된 것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입니다. 공익사업일 때. 그래서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공공사업에 관련돼서는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한 번에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절차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리해드린 요 내용만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책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흐름과 거기에 전체적인 문장에 익숙해져야 지문도 쉽게 읽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장기 미집행 시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됐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돼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해당 부지에 있는 사람인데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수용 보상을 받고 나가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죠? 82년도에 성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남.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 성남 지역 어딘가에 학교 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반시설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 놨으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필지가 있을 거예요. 학교 크잖아요. 그죠? 수많은 필지가 있을 건데 이게 82년도에 결정이 난 건데 세상에 95년이 되도록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여기 토지주들은 수용 보상도 못 받고 팔지도 못하고 그쵸? 언제 사업이 될 줄 알고 이것도 팔겠어요. 팔아봐야 나중에 수용 보상밖에 더 받겠어요. 그러니까 매각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게 됩니다. 나라가 하는 일인데 소송에서 이겼을까요? 패소했죠. 97년도에 패소합니다. 이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질 수 없다. 97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이 어떻게 나냐면 헌법 불합치가 나요. 헌법 불합치. 이게 뭔 말이냐? 한마디로 위헌이라는 얘기예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죠. 왜 어긋날까요? 자, 입법 원칙 중에는요 비례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자, 수단과 목적에 비례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팔이 잡는데 대포 쏘지 말라는 거죠. 자, 아무리 공익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토지주들에게 15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헌 결정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즉시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가 돼요. 그러면 공원 짓고 녹지지역 만들고 학교 만들고 했던 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계획들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겠죠. 공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도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를 판결을 낸 겁니다. 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면요 일정 기간 기존의 법을 유효하게 해줘요. 대신에 이 기간 내에 위헌 요소가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 개정이나 또는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헌 요소를 없애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매수 청구예요. 매수 청구. 야, 사고 안 할 거면 내 땅 네가 사가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해제를 위한 위반 또는 해제를 위한 결정 이런 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제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좀 해제하는 방향으로 좀 해달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원, 도시공원 개발 특례법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수용 보상해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 토지주들 니네들이 약 70%에 대해서 공원을 니네 돈으로 조성을 하면 나머지 30%에 대해서 네가 뭘 지어도 좋다.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 데겠죠. 그럼 30%라고 하지만 건물을 지어도 수익이 난다는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도시공원 개발 특례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법이 아니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아니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 이게 지금 오랫동안 안 했다 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그래요. 장기 미집행 시설. 근데 이거를 일몰제라고 해요. 일몰제가 뭐냐? 이게 그 미국에서 온 건데 선셋 로우라고 해요. 선셋 로우. 해가 지잖아요. 해가 뜨면 해가 지잖아요. 법도 효력이 발생했다가 어느 순간 해가 지듯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효력이. 자, 이 중에서 우리는 학습할 게 매수 청구, 해제 위반 신청, 그다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 이 세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국토개혁법에 정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났어요. 결정 고시가 되고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자, 20년이 지나면 다음날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실효가 돼요. 이게 일몰제입니다. 일몰제. 그리고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매수 청구가 가능하게 되고요. 10년이 지나면. 잘 보이죠? 10년. 그 다음 의회를 보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들이 하는 거예요. 의회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해제 위반 등을 위한 신청. 해제 위반 등을 위한 신청.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매수 청구와 해제 위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지자체장이 하거나 이건 법에 의해서 자동 실효되는 거니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짜잖아요. 실시계획 인가가 없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거 다 못합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난 상태여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매수 청구부터 볼게요. 자, 매수 청구. 쉽게 말하면 사업 안 할 거면 일단 네가 사가라 이겁니다. 근데 자기 땅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지목이 대인 것만 돼요. 대인 것만. 대는 뭐죠?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만약에 자기 땅이 농지예요. 또는 임야예요.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안 해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고 있을 거고 농사는 농사대로 지으면 되니까 내 땅 사라 할 수 있는 거는 지목이 대인 경우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만 사가냐? 아니에요. 이거 오해 많이 하는데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까지 사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사라고 할까요? 매수 의무자는 이반권자죠. 지자체장. 또 시행자가 있어요. 그러면 시행자한테도 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한테. 근데 시행자가 없는데 여기에 설치 의무자가 있어요. 설치 의무자. 주로 설치 의무자는 설치 관리자이기도 해요. 설치 관리자. 얘네들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르다면 설치 의무자한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설치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내 땅을 사가라 매수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하면 6개월 이내 결정을 해야 돼요. 6개월 이내. 자, 사겠다 할 수도 있고요. 살 돈이 여력이 없다. 노 할 수도 있겠죠. 사겠다고 하면요. 사겠다고 했으면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됩니다. 2년 이내. 이거는 6개월, 2년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매수하기로 했다면요. 공치법 준용합니다. 공치법 준용해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시가로 사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사면 토지 소유자들 쓰러지죠. 막 열뻗쳐서. 그래서 시가로 한다. 공시지가면 틀린 거예요. 시가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주고 싶어요. 사주고 싶은데 사줄 돈이 없어요. 다 돈이 문제죠. 근데 이때 매수 의무자가 만약에 지자체장이라면 조건이 있어요. 지자체장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자체장일 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이 채권으로 돈 대신에 줄 수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줄까요? 이거?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한테는 줘요. 근데 다 현금 받고 싶어야지 채권 받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부재부동산. 주소지는 거기에 있으나 사람이 실제 살고 있지 않은 부재부동산 또는 비사업용 토지, 비영업 토지 놀고 있는 땅이죠. 이 경우에는요 3천만 원까지 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 초과분에 대해서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여기 귀탱이에 써 있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꼭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 청구 끝났고요. 그 다음 의뢰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년이 지나도록 설치를 계획을 못했어요. 아직. 그럴 경우에는 지자체장은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누가요? 지자체장이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보고 통지를 받은 의회에서는요 90일 이내 공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라고 공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또 사유가 없어요. 사유 없이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사유가 있다면 6개월 이내 소명을 해야 되고요. 사유가 없어요. 사유가 없으면 시군은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는 해제 결정을 해야죠. 해제 결정을 해야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해제를 입안 신청해요. 야, 이거 왜 보고도 들어가고 매수 청구도 안 하는데 그러면 해제 입안 신청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해제해달라고 해제에 관한 입안 해달라고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입안권자한테 하겠죠? 입안권자한테. 입안권자. 그리고 이것도 안 돼. 입안권자한테 했는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해제해달라고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해제 결정은 누가 하죠? 시도 되었죠? 그리고 대도시 시장은 본인이 할 테니까 시 도지사인 결정권자한테 합니다. 야, 이거 결정권자도 꿈쩍을 안 해요. 이럴 때 어떡하죠?
마지막으로 해제를 위한 심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할 수 있어요. 자, 국장은 야, 이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필요도 없는 건데 해제하세요 하고 공고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3개월 이내 결정 내려야 되고요. 결정권자는 2개월 이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을 해야 돼요. 이게 해제 위반 신청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해제 위반보다는 저기 매수 청구가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꼭 이렇게 여러 번 반복 학습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꼭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자, 실시계획 인가가 어때요? 안 났을 때예요. 인가가 나면요. 실시계획 인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실시계획 인가가 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못하죠. 다 못하고 대신에 실시계획 인가 내놓고 시간 계속 끌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5년 내에 재결 신청하랍니다. 재결 신청 뭐였죠? 자, 수용하면은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5년 이내에 이거 빨리 수용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시행자가 이 해당 사업 부지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권한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에게 내 이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어떤 확약 같은 걸 받은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걸 좀 연장해 줍니다. 7년까지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자, 이걸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실시계획 인가는 실효가 됩니다. 언제? 다음날 실시계획 실효돼요. 됐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그럼 실효되나요? 아니죠. 이건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났을 때 얘기죠. 20년이 넘었어요. 넘었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서 5년 이내 재결 신청해야 되고요. 시행자 3분의 2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7년 이내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거 재결 신청 안 해서 다음날 실시계획이 실효됐어요. 여기서 실시계획이 실효된 거죠. 실시계획이 실효됐어요. 다음날. 그러면 이 실효된 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도 효력이 사라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도 효력이 사라져요. 이해되셨나요? 예. 자, 여기까지가 장기 미집행 시설이 어떻게 효력이 사라지는지, 또 거기 소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국토계획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자, 비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비용. 자, 사업을 하면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죠. 비용 부담은 원칙은 뭐죠?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에요. 우리 계획을 배웠죠?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배웠어요. 이때 뭘 했었죠? 기초조사라는 거 했죠? 기초조사. 조사하고 측량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형도면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야 됩니다. 지형도면 고시함으로써 고시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지형도면 고시하는데도 작성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자, 이게 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 예산이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서 80%까지 크죠?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사업 볼까요? 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행정청이 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방권자가 하던가 아니면 예외로 국장, 도지사가 예외가 있었죠. 그런 행정청이 하던가 아니면 비행정청이 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까요? 자, 행정청인 경우에는 국가에서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돈 빌려줘요. 융자해 줄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비행정청이면 그 지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을까? 언뜻 생각하면은 지원 못 받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지자체가 다는 아니고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비행정청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근데 전부 다는 아니에요. 전부 다는 아니고 조사하는 거, 또 측량하는 거, 그 다음 설계, 그 다음 또 관리비용 같은 게 있겠죠? 관리비용은 제외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수익자 부담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울게요. 수익자 부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어느 특권특시군, 어느 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만 딱 쓰면 좋은데 이 옆에 지역이 신났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 돈은 얘네 지역에 돈 걷어갖고 이거 만든 건데 이 옆에 지역이 큰 수익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을 주고 싶겠죠. 돈 내라고. 그죠? 그래서 이 부담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일단 시행자가 민간일 때는 안 됩니다. 비행정청일 때 안 돼요. 시행자가 지자체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지자체일 때만. 그 다음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지네가 설치해놓고 더 많은 돈을 옆에다가 요구하면은 그건 좀 나쁘죠. 예. 50%. 그 다음에 부담시킬 수 없는 게 있어요. 아까 나왔던 그거랑 똑같아요. 조사, 측량, 설계, 그 다음 관리비.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원칙은 얼마 내? 이건 아니죠. 원칙은 협의입니다. 서로 잘 상의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될 것이지 돈을 달라고 강제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협의인데 협의가 뭐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자, 이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도 밑에 있는 시군이에요. 같은 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있는 시군이 이런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해 주죠?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근데 시군은 시군인데 서로 다른 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윗단 얘기죠. 시도에 대한 얘기죠. 이 시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해 줄까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입을 해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줄여서 행장이라고 할게요. 이제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행안부가 왜 갑자기 낄까요? 행안부는 자기가 하는 일 중에서 각 지자체 간의 재원 분배에 대한 업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율도 해줍니다. 그다음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죠.
국장이면 옆 동네가 수익을 많이 봐요. 좀 부담 주고 싶어요. 그럼 국장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죠. 그렇다고 같은 급인데 행안부 장관의 결정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행정 절차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행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잘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자,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책에서 뒤에 쭉 가시다 보면은 시범도시라고 나와요. 시범도시. 시범도시는 뭘까요? 많이 들어봤죠? 시범아파트, 시범단지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도시에 생태계, 정보통신, 뭐 과학, 문화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어떤 모범이 될 만한 도시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어요. 뭐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예를 든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스마트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IT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뭐 길거리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바로 이 중앙센터에 연락이 가서 119가 누가 신고 안 해도 119가 온다든가. 이 스마트 시티, 수소 시범도시. 그러면 그 지역에 난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도시가 되는 거죠.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요. 누가 지정해요? 국장이 지정해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원받으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으니까 지자체는 굉장히 하고 싶어 하겠죠. 자, 그렇고요. 자, 국장이 지정을 하는데 중앙행정기관장과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이거 좀 지정해줘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요청할 때는요, 그냥 막 요청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요. 해당 시도면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해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국장은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요. 지정했으면 알려줘야죠. 통보를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공모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모. 자, 이런 도시를 시범으로 지정해갖고 지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좀 할 사람 있어요? 라고 해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원하는 사람은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요. 특광, 시, 군, 구예요. 자, 이 얘기는 구가 들어가죠. 그러면 특 밑에 있는 구, 광역시 밑에 있는 구, 얘네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도지사 없어요. 도지사.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나올 법도 하죠. 도지사는 뭐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틀린 질문이 되겠죠. 이 시범도시 내용은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였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기초조사죠. 기초조사. 기초조사 뭐죠? 조사하고 측량하는 거죠. 조사하고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 그런 걸 기초조사를 하다 보면 남의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자, 단순하게 출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출입만 하는 게 아니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뭔가 또 변경하거나 커다란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출입을 합니다. 출입을 하면 7일 전에 통지를 해요. 통지를 하고요. 행정청이면 행정청이니까 허가 안 받습니다. 시행자가 비행정청이에요.
비행이라고 쓰니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아시죠? 비행정청. 그러면 이 비행청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게 좀 단순 출입보다는 사안이 좀 크죠. 그런데 3일 전에 통지를 해요. 대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야, 네 땅에 가서 너 바위에 이걸 좀 치워야겠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받고 싶어도 그 토지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럴 경우에 행정청은 특광특특 시군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지를 해요. 통보나 통지나. 예. 그리고 비행정청은 방법이 있나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게 출입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 자, 이렇게 조사 측량을 하다 보고 남의 땅에 들어가다 보면요, 손실을 줄 수 있어요. 손해를 입힐 수 있죠. 그 손실을 주게 되면 그 손실 준 사람이 행정청인 경우도 있고요. 또 비행정청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행정청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또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손실 입힌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시행자, 그 시행자, 뭐 하청을 주든 뭘 주든 간에 이 사람이 저질렀다면 이걸 한 시행자가 어떻게 해요?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해서 손실 보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떡하죠? 공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을 통해서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협의하고 재결 신청하고 이의 신청하고 행정소송 가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 이제 거의 끝에 오니까 얘기가 이제 잡다한 것들 막 얘기가 되네요. 그죠? 그다음 행정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자, 행정심판은 뭐냐면 누군가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행정처분을 내리면 거기에 대한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행정쟁송을 하게 되죠. 그건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 행정심판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것도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죠. 행정심판은 이의 신청은 뭐예요? 행정처분을 내리는 곳에다 하는 거예요. 행정청에다가. 행정심판은 이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이라고 하죠. 바로 위에 있는 기관에, 상급기관에 하는 거예요. 얘는 법원이죠.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틀릴까요? 행정심판은 약간 그 관리감독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사안은. 행정소송은 권리구제, 그 사람이 어떤 권리 침해를 받았나, 그런 권리구제 관점에서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 행정심판을 하려면 행정심판법이라고 있어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합니다. 준용해요. 그런데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청이 한 일에 대해서만 나오지 비행정청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런 행정처분을 내린 자가 비행정청일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비행정청일 때, 자, 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청구인이라고 하고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청구인이라고 해요. 피청구인. 그렇죠? 근데 피청구인은 만약에 비행정청이면 이 비행정청을 시행자로 지정한 행정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행정청을 피청구인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행정청을.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청구인은 행정청인데 이 행정처분을 내린 시행자를 지정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거기까지 외우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마지막. 축하드립니다. 진짜 긴 시간이었어요. 자, 청문. 청문 뭐죠? 어떤 가혹한 처분을 내릴 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뭐가 가혹한가요? 자, 개발 행위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았어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됐네. 세상에 진짜 이렇게 가혹할 수가. 그다음 실시계획 인가받았어요. 실시계획 인가받고 이거 사업만 하면 돈 좀 버는데 이게 취소됐어요.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취소됐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허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받았거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행정청은 아니겠죠. 비행정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렇게 취소가 됐다면 가혹하니까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실시는 청문을 받아라.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